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문법 요소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법 요소가 단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는 한 세네 문제, 그러니까 각각의 요소들을 물어보는 수준의 문제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이 문법 요소를 얘기를 할 때는 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1학년 때부터 좀 해오기도 했고, 사실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관련되어 있는 어떤 개념들을 암기만 해주면 되거든. 그런 다음에 적용만 하면 돼요. 솔직히 우리가 문장이라든가 뭐 형태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암기도 암기인데 그거를 적용할 때 좀 활용하는 범주가 좀 많잖아요, 되게. 문법에서는 굉장히 단일적인 요소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서 풀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임 표현이라든가 피동사동이라든가 우리가 시간 표현이라든가 뭐 부정 표현, 이용 표현은 뭐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필요한 요소들만 딱딱딱 적재적소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암기해서 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실 주체 높임법에 뭐 주체 높임 선어 말음이 깨서 뭐 이런 것들을 솔직히 말해서 문장 내에서 깨서가 사용되면 문장 내에 주어를 높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감정 높임 뭐 이런 것들도 뭐 용쌤 오늘따라 머리가 풍성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머리를 대신 높이면서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용쌤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쉽게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조금 헷갈리는 것들만 높임 표현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헷갈리는 것들만 조금 상세하게 설명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념을 한번 훑는 정도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문법 요소 첫 번째 뭐부터 볼 거예요? 바로 높임 표현부터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통 예의 범절이 굉장히 무너진 어떤 MG 그 이상의 알파 세대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예의를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잘 모르지만 우리 여러분들의 이제 선조들 있잖아요. 우리 선조들은 늘 이 예의 범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얘기해 왔습니다. 여러분들과는 다르게요. 제발 공동체의 가치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높임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어떤 것들이 있어요?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은 문장 내에 뭘 높이는 거예요? 주체를 높이는 거예요. 문장 내에 주체 주어를 높이는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주어를 높이는 표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하나씩 하나씩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주체 높임 주격조사 뭐 있죠? 뭐 깨서. 그러니까 이 깨서가 등장하면은 문장 내에서 뭔가 주어를 높이는 게 있다는 거죠. 할머니께서 주무신다. 깨서를 사용해서 뭘 높이고 있는 거예요?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주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문장 있잖아요. 문장 문제 있잖아요. 그 견문장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 물어볼 때 같이 이제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에 아는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문장을 골라줘 한 다음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 주체를 높이고 있다. 뭐 관형절을 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찾아줘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꼭 기억을 해주시기.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있죠. 뭐 있어요? 시 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아프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는 이 시를 사용해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를 사용해서 여기 있는 주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시를 사용해서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은 약간 의구심이 드는 친구들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주체 높임 특수 어휘 있죠. 어떤 것들이 있어요? 계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 뭐 드시다, 뭐 이런 것들. 그러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서 얘기를 하면요, 꼭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그러면은 편찮으시다는 주체 높임의 특수 어휘가 아닌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아프다를 편찮으시다라는 단어로 새로운 단어, 그러니까 이제 있다라는 단어는 계시다.
자다란 단어는 주무시다. 먹다란 단어는 잡수시다, 드시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아프다란 단어는 그럼 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는 게요. 아프다의 특수 어휘가 편찮으시다가 아니에요. 아프다와 별개로 편찮다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프다의 특수 어휘가 아니에요. 아프다와 편찮다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겁니다. 아프다를 높일 때는 아프시다를 쓰고요. 편찮다를 높일 때는 편찮으시다를 써요. 그러니까 편찮다는 편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의 줄임말입니다.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호가 희령이한테 고백을 한다면 뭐 알겠죠? 우리 이제 1학년, 2학년에도 참 이름을 빼앗긴 쌩과 치이로들이 많아요. 우리 이제 3학년 하면 뭐 민재도 있고, 뭐 지호도 있고, 뭐 의진이 이런 애들 너무 진부할 정도죠. 너무 많이 불렸어. 그죠? 근데 이제 2학년에도 이제 많고, 1학년에도 많습니다. 1학년에도 이제 새롭게 리뉴얼되고 있는 친구들 많거든요. 늘 바람직하죠. 자, 그래서 주체 높인 특수 어휘까지 봤고요. 우리 이제 간접 높임 확인해야겠죠? 간접 높임이 무슨 표현법입니까? 기본적으로 그 주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대상을 대신 높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궁극적으로는 주어를 높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선생님의 후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 누구의 말씀이에요? 선생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뭘 높이는 거예요? 선생님을 높이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간접 높임 할 때는 그 특수 어휘라든가 주격조사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후나 말씀께서 있으시겠습니다. 이런 거 안 되고요.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약간 그 맥락이 일회성이거나 뭐 단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간접 높임을 사용하지 않아요. 손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커피는 마시고 버릴 것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야. 평생 같이 보관할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이거를 또 물리적인 걸로 따지면 좀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시 들잖아요. 물리적인 거와는 또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용쌤과 용쌤의 머리는 사실 어때요? 물리적으로 따지자면 사실 물리적인 관계가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모로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용쌤의 머리는 그러니까 머리를 가지고서 얘기를 한다는 건 용쌤의 머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결국 용쌤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용쌤 오늘 특히 머리가 풍성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하긴 그러면은 이 풍성하십니다. 이 시를 사용해서 뭘 높이고 있다? 궁극적으로 머리를 높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용쌤을 높이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알겠죠? 확인. 좋아요. 두 번째, 객체 높이법이죠. 이거는 문장 내에서 뭘 높이는 거예요?
부사어나 목적어를 높이는 거죠. 문장 내 객체를 높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부사어나 목적어를 높이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객체 높임 뭐밖에 없어요? 부사격 조사밖에 없죠. 뭐예요? 뭐 먹게? 이거 있고요. 목적격 조사 따로 없어요. 객체 높임 특성이 있죠. 뭐 있어요? 모시다, 드리다, 뵙다, 엿주다. 뭐 배다, 엿주다 이런 것들을 알아서 구분하시고 이런 단어들이 사용이 되면 기본적으로 뭐가 된 거다? 객체 높임 법이 사용된 거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가 요거 말고 좀 뭐랄까 여기 사용된 것 중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주긴 하셔야겠죠? 어떤 것들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 명사 높임 표현 실현 어휘들이 따로 조금 존재하잖아요. 이런 것들 몇 가지만 좀 적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밥은 어떻게 높여요? 어, 그러면은 이는 어떻게 높여요? 티야. 건우야, 높임 표현을 평소에 안 쓰니까 모르지. 자, 그러면은 나이는 어떻게 높여요? 연세, 춘추 이렇게 높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 비교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막 나이가 되게 많은 여러분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 40대. 근데 여튼 막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세라고 해야 돼요. 높여 표현해야죠. 왜 예를 들어서 저기 바깥에 있는 사회 선생님한테 나이가 몇 살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면 약간 정말 예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춘추는 뭐예요? 아, 조금 더 격이 있는 것 같아요. 용쌤 정도의 연배가 되면 우리가 이제 춘추의 극강을 몇 번이나 겪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봄, 가을을 몇 번이나 겪어서 오셨냐 이거예요. 그쵸?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은 어떻게 높여요? 뭔가 성함이라든가 함자. 아, 이것도 뭔가 알겠죠? 성함은 이제 함자는 근데 어떻게? 존함자. 하신 분이잖아요. 어? 이 세상에 반백 년을 넘게 살아 계시는데 우리가 감히 마땅히 존경하고 존경해야지. 응당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소 과장하면 세상의 절반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잖아요. 집은 어떻게 높인다? 백. 말은 어떻게 높인다? 말씀. 병은요? 병환. 우리 아빠 이름 인환. 죄송해요. 생일은요? 생신.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21살이다 보니까 생일이 맞는데 여러분들 뭐 남욱쌤이나 다른 선생님들은 당연히 생신이 맞죠. 저는 네, 2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이걸 보고 있을 17살, 18살 친구들하고는 뭐 3살, 4살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건우야 형이 얘기하잖아. 집중해야지. 자,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객체높이법하고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어떤 형태들은 우리가 실제로 문장 예시로 있다가 상대 높이법까지 보고 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세 번째 상대 높이법이죠. 이거는 대화 상황이에요. 타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화 상황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 높임 표현과 관련되어 있는 말을 할 때는 항상 그 대화 상황을 준 다음에 문제를 풀게끔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 높임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그 표가 항상 존재하잖아요. 표가. 근데 표를 여기다 그으면은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냥 하나씩 정리할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격식체에 해당되는 격식체에 해당되는 뭐가 있다? 다섯 가지가 있죠. 오용규의 정리에서 보기 힘든 동글뱅이 숫자. 자, 하십시오체 있죠. 그 뭐예요? 아주 높임의 하십시오체죠. 그리고 하오체 있죠. 예사 높임의 하오체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하계체. 예사 낮춤의 하계체고요. 헤라체 있죠. 아주 낮춤의 헤라체입니다. 왜 5번까지 했죠, 저? 음. 비격식체 있죠? 뭐예요? 뭘 해체해요? 아, 장충고 해체요? 네. 에이, 되겠어요. 자, 해요체 있고요. 두루 높임이죠. 두루치기 먹고 싶다. 해체죠. 두루 낮춤. 지금 광명시에 진짜 맛있는 두루치기집 있는데. 자, 간단해요. 하십시오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게 이제 평서문이냐, 의문문이냐, 청의문이냐, 감탄문이냐, 명령문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어미가 굉장히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주의해야 되는 것들 위주로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평서문부터 해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하나씩 확인을 해봅시다. 근데 요거 혹시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제가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감탄문인 거 여기다가 적어 놨으니까 제가 평의, 청, 명, 감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럼 이렇게 놓을게요. 하십시오체가 평서문일 때는 그 어미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은 비읍니다예요. 뭐라고요? 비읍니다. 비읍니다. 의문문일 때는요. 네, 비읍니까? 네. 당신은 바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청유문일 때는 어떻게 갈까요? 네. 청유문일 때는 이게 그 자체로 비읍니다의 형태가 살아있는 게 없어서요. 사실 굉장히 돌려서 표현합니다. 어머 시지요. 아유 그만 잡수시지요. 적당히 잡수시지요. 적당히 하시지요. 그만 좀 쳐다보시지요. 잠 좀 깨시죠. 이런 식으로 돌려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럼 명령문은 뭐가 있을까요? 뭐뭐 비읍시오예요. 그만 먹으십시오. 당장 드십시오. 당장 그만두십시오. 다 드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머, 선생님, 오로 끝나는데 하우체가 아니에요? 얘도 사실 오로 끝나요. 비읍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명령문의 비읍시오. 알겠죠? 감탄문은요? 없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럼 하우체의 평서문은 어떻게 적힐까요? 예, 뭐뭐 오, 예, 참으로도 바보 멍청이요. 그래도 정말 멍청이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끝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끝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죽고 싶소? 변신은 리스폰이 안 돼요. 저기 있는 국립의료원이 리스폰 지역이 아니요. 주의하시오. 하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청유문은 어떻게 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비읍시다. 네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하오체의 청유문이라는 거예요. 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헷갈리죠. 명령문의 비읍시오. 계속 아까부터 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욕 절대 아니고요. 청유문의 비읍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헷갈리죠. 명령문일 때는요. 그만두시오. 그만두구려. 네 얼굴 개구려. 아, 죄송해요. 감탄문일 때는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탄문일 때. 참으로도 못생겼구려. 변는구려, 는구려. 예, 그런 식으로 갑니다. 참으로도 못생겼구려. 냄새가 참 많이 나는군요. 내가 갈그니까 이제는 감고 오는군요.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하계체는요? 뭐뭐 하네, 뭐뭐 미음새. 내 그리 함새. 그러면은 의문문은요? 맞아요. 머리 좀 감고 오겠는가? 이렇게 쓴다는 거죠. 예, 청유문은요? 이제 뭐뭐 새. 예, 내 그만둠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냥 평서문이잖아.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청문이라고 하면 뭐야? 어, 잘 살아보세. 이러면 청유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미도 중요하지만 그 억양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있죠. 그런 부분도 헷갈리는 것들은 아마 문제에서 나오는 게 좀 힘들겠죠. 맥락을 파악하면 되겠죠. 명령문일 때는 어떨까요? 감사문일 때는요. 참 못났구먼. 어, 참 못났구먼. 응? 응? 야, 뭐 이꼬라지를 보니까 수능 한 12번 보겠구먼. 헤라체는요? 평서문? 나 여태까지 이거 안 했구나. 요거 하니까 어쩐지 헷갈리더라. 평서문일 때? 뭐뭐 다. 멍청이다. 참 못났다. 자, 의문문일 때는요? 뭐하냐? 너 뭐하니? 청문일 때는요? 그만 먹자. 어? 그만 먹자고. 명령문일 때는요? 뭐뭐 알아, 어라, 거라. 이 오너라. 먹고 놀자. 이건 뭐야? 이 형태예요. 어라의 이 형태고요. 어. 당장 그만 두거라. 나가라. 혹은 뭐뭐렴, 뭐뭐렴무나 닥치렴, 닥치렴무나. 굉장히 이제 사극 말고 약간 80년대 배경의 드라마. 어,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감탄문은요? 어라? 왜 생기는 거예요? 아, 참 아름다워라. 용도 참 예뻐라. 참 멋지구나. 이런 것들 알겠죠? 굉장히 헷갈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좀 구분을 해놔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 멋지구려라고 했어. 무슨 채야? 네,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간접 인용문에서는 뭐뭐 하자고 말했다라고만 가. 예를 들어서
하자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근데 그걸 직접 인용으로 바꿔. 그런 다음에 문제를 내는 거야. 야, 하우체로 바꿔줘. 직접 인용문은. 하우체로 바꿔줘. 이러면은 어떻게 바꿔야 돼? 하자고 말했다를 어떻게 바꿔줘야 돼? 합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딱 여기 정도 수준까지 나와. 이게 가장 어렵게 됐을 때 내신에서. 딱 여기까지야. 문법 요소가 어려워지면. 알겠죠? 자, 여기서 해요체랑 헤라체랑 헤라체 구분은 요를 붙이면 돼. 왜? 요를 붙여서 어색하면 헤라체. 여기 헤라체 보세요. 넌 참 바보다요. 너 바보냐요? 공부하자요. 알아요. 그만 덜어요. 닥치렴요. 닥치려무나요. 아, 참 아름다워라요. 이상하죠. 그럼 해요체는 뭐 어떻게 될까요? 뭐가 있어요? 나 먹어요. 먹어요? 먹어요. 먹으셔요. 지세요. 아, 네. 먹어요? 네, 여러분, 감탄문. 네, 어떤 말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다 똑같아요. 이게 어미를 어떤 식으로 말하냐에 따라 다를 거 아니야. 이거 먹어요? 헐, 그걸 먹어요? 첫 번째 건 뭐야? 의문문이겠죠. 그걸 먹어요? 그건 뭐야? 가- 감탄문일 수도 있겠죠. 와, 먹어요! 감탄문이겠죠. 연기를 해야 돼요. 먹으세요? 뭐야? 창의문이겠죠. 먹으세요. 드세요. 잡수시라고요. 명령이겠죠. 자, 이렇게 연기를 해야 된다. 이병헌이 돼야 돼. 자, 그러면 해체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저요. 빼요. 먹어. 먹어? 먹어? 먹으셔는 아니겠죠. 먹어. 먹어! 먹어! 이렇게 간단하는 거예요.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맥락에 다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우리 문장 예시로 한번 실제로 한번 같이 봐볼까요? 자, 큰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우리 집에 오셨다. 어떤 높임 표현 쓰고 있습니까? 하나씩 찾아보자고요. 주체. 주체 높임, 주격조사를 사용해서 뭘 높이고 있죠? 큰아버지. 큰아버지. 또 객체 높임, 특수 어휘를 사용해서 뭘 높이고 있다? 할머니. 할머니.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의식이네요. 사용해서 누구 높이고 있다? 큰아버지. 큰아버지를 높이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은 바로바로바로바로 시간 표현이죠. 짜랄레로 짜랄라 시간 표현 볼게요. 시간 표현도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죠.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게 어떻게 나눠집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진짜 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큰지막하게. 안 보이다. 15포인트로 해도 보이려나? 자, 과거 있고, 현재 있고, 미래 있죠. 예. 나 뭐 한 거야? 용기야? 이거 이렇게 하나씩 못 당기나? 나 워드도 있고, 나, 이상하다. 나 분명히 그 자격증 있는데,
어떻게 하지? 셀 높이를 갖게. 후! 역시 난 똑똑해. 통화어미, 관형사형어미, 시간부사어. 어는 뭐. 과거 시제. 야, 선어말하면 어떤 거 써?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덧은 어떤 느낌? 그냥 과거. 더는 뭐야? 약간 회상하는 느낌. 먹더라. 그리고 이거 뭐 제한 있는 거 있는데 뭐 학교에서 했으면 학교에서 한 대로 보세요. 자, 그럼 어덧은 어때요? 약간 단절된 느낌. 음, 좋아했었어요. 좋아했고요. 좋아하고 좋아할 거에 좋아할 거고 좋아하고 있어요. 아, 진짜 저는 여튼 그래서 요런 것들 뭐 좋아했었어요,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단절. 지금 더 이상 절대 never ever 좋아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제공한다는 거죠. 가형 사용하면요. 동사일 때랑 형용사일 때, 서술격조사일 때 다르죠? 동사일 때는 어때요? 동사일 때 그리고 형용사나 서술격조사일 때는요. 요거 하나 있죠? 그쵸? 네, 뭐 이렇게 적을게요. 시간부사어는 뭐 어제, 아까 등 있겠죠. 자, 여기서 근데 추가적으로 알아놔야 할 정보 하나 있죠? 여기서 아덧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간 확정짓는 미래를 이야기할 때도 사용한다는 거죠. 확정짓는 미래를 이야기할 때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그렇게 하니 이번 시험은 다 봤군. 이미 망했단 거죠. 확정짓는 미래다 이거예요.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럼 이때는 과거 시제 선어말음을 사용했다고 물어봐? 그냥 선어말음의 아덧을 사용해 확정짓는 미래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물어봐. 아, 제가 이걸 까먹었군요. 사건시랑 발화시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게 선이냐에 따라 시간표에 달라지죠. 그럼 과거 시제는 사건 발화 중에 어떤 게 먼저예요? 먼저고 발화가 나중이다. 아이고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 안 적으면 적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과거하고 사건. 이거 너무 짜쳐. 에이, 설마 이 정도는 아무리 못해도 알지 않을까라고 하면 안 돼. 믿지 마. 강남특책 제1호 학생을 믿지 마라. 여기다가 적어놔야지 또. 이거 안 적어놨다고 또 틀린다고. 과거 시제는 사건 시가 선이 먼저 선이라는 단어도 쓰면 안 돼. 먼저 일어나고 발화가 나중이다. 현재 시제는 어떻다? 사건과 발화 시가 일치한다. 미래 시제는 사건 시 발화 시가 먼저 일어나고 사건 시가 나중이다. 네대시, 네대시, 네대시. 현재 시제 볼게요. 동사일 때만 뭐뭐는 뭐뭐 니은 쓰죠.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같은 경우에는 원형 그대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쵸?
동사일 때는 뭐뭐든,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일 때는 우리가 뭐 의리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관형 사용 어미로 활용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동사나 형용사의 이 끝부분 있죠. 이 다 부분이 어떤 식으로 사용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일단 보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암기를 해준 다음에 그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해주셔야죠. 기본적으로 문법 요소 문제를 푸는데 암기조차도 안 해놓고서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양심을 그냥 저기 동해 바다에다가 던져놓고 오신 거예요. 으이. 자, 우리 근데 한 가지만 더 봅시다. 몇 가지 더 주의사항들 봐주셔야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재 시제 같은 경우에 약간 특징들이 있어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나 다음 주에 소풍 간다. 또 보편적 진리, 직업, 습관적 행동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죠.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구는 돈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 오용규는 예쁘다. 이런 것들. 그쵸?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직업이라는 것들 얘기하면은 용규는 학생들을 가르친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세종은 한글을 창제한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현장감을 강조할 때 써요. 잘 안 나오는 용법이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미래 시제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 또 관용 사용 어미는 그냥 다 공통적으로 의리를 쓰죠. 내일 곧그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 알아둬야 되는 거 있죠? 뭐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개세 쓰임이 어떻게 쓰인다? 의지나 추측으로 쓰인다라는 거죠. 나는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하겠어라고 하면 의지. 걔가 다이어트에 성공하겠어? 추측이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 뭔진 몰라도 굉장히 자아분열이 일어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기 있는 이 리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관형 사용 어미 리을. 요거 같은 경우에 무조건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렸을 때라고 얘기했을 적에 여기 있는 을 있죠. 요거 미래 시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을을 뭐 쓰는 거예요, 지금? 관형 사형 전성 어미로만 쓰였다라는 거예요. 아무 시제도 없어요. 아시겠냐? 아시겠냐? 알면 됐다고.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동작상 읽어봅시다. 동작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보조용어로 사용되는 형태죠. 기본적으로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습니다. 진행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뭐고 있다. 그리고 뭐뭐 아어 가다. 혹은 이제 아어 오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죠. 이 아어는 앞에 있는 말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먹어가다, 막아가다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완료상은 뭐예요? 뭐뭐 아어 있다. 뭐뭐 아어 버리다 이런 건데요.
여기 있는 진행상 같은 경우에는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주의하자라는 겁니다. 내가 옷을 입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벗고 있던 상태에서 입는 것인지 아니면은 벗고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입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줄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따지고 봐줘야 된다. 따져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알겠지요? 동지요. 세 번째, 피동 표현이죠. 이 피동 표현은 뭐예요? 그냥 항상 기억해. 피동하면은 핵심, 주어가 당하는 거야. 딴 거 기억하지 마. 주어가 당하는 거야. 주어는 이가, 에서, 깨서, 서 이런 것들 붙은 애들이야. 혹시 화수분이에요? 안 끊기는데? 자, 그 종류가 두 개로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져요? 단형 피동과 어떤 장형 피동으로 나눠지죠. 그 단형 피동은 뭐 파생적 피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뭐부터 해야 돼요? 이시리기 파생 얘네들 보고 뭐라 해? 피동 파생 접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능동사인 단어에 피동 파생 접사가 붙어 피동사로 만든 뒤 이 피동사가 쓰인 문장을 피동문이라고 한다. 하긴 이거에 대해서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뭐 당형 피동 뭐 통사적 피동으로 뭐뭐게 되다 혹은 뭐뭐 어지다 뭐 이런 것들을 부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요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앞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피동문을 바꾸는 방법들에 대해서야 뭐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여기 있는 문장,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는 연습을 한 번쯤은 해보도록 그러도록 해볼게요. 해보도록 해볼게요.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졸면은 알죠? 졸지 마요. 속상하잖아. 졸지 마요. 기분이 언짢잖아. 잘하자고. 말을 뭐. 야,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죄송해요. 예. 자, 능동문 있어요. 어떻게 해볼까요? 저 오영규는 항상 이 예시 들어요. 토끼가 호랑이를 잡았다. 능동문이라고. 그럼 토끼가는 뭐에 해당돼요? 주어에 해당되죠. 호랑이는 뭐에 해당돼요? 목적어에 해당돼요. 잡았다는 뭐에 해당돼요? 서술어에 해당되죠. 그럼 얘를 피동 표현으로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호랑이가 그쵸? 호랑이가 뭐가 돼요? 주어가 되죠. 그리고 토끼가 주어가 뭘로 돼요? 됐죠? 뭐? 무사히 부사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잡혔다. 서술어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잡다에서 잡히다로 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로 그리고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로 갔다라는 거죠. Remember please.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사항 첫 번째, 피동이면 목적어가 없다? 아니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주어가 당했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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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이가 그에게 차였다. 무릎을 차였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차임 당한 게 뭐야? 그냥 무릎인데 궁극적으로 지민이일 거잖아, 무릎은. 근데 누가 당한 거야? 주어가 당했죠. 주어가 당하면 뭐야? 피동 표현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따진다는 거야. 희령이가 민재에게 뺨을 물렸다. 물림 당한 게 뭐예요? 야, 뺨이에요. 좀비인가? 자, 그래서 결국 누구 뺨이에요? 희령이 뺨이잖아요. 그러면은 뭐야? 희령이가 당한 거야. 주어가 당했다. 뭐야? 피동 표현이야.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얼마나 간단해, 그지? 자, 두 번째. 이중피동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 노래 가사 말 중에도 이중 표현이 사용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이해는 돼요. 예를 들어서 노래 중에 잊혀진다는 건 당연하다는 걸 알면서도 뭐 이런 가사가 있고 근데 이걸 바꾸면 잊힌다는 건 당연 그냥 잊혀진다라고 이중비동을 사용해서 나 완벽하게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게 사라져 버렸어라는 느낌이잖아. 그에게 약간 그런 느낌, 그녀에게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안 돼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표현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잊혀지다 이런 거 어떻게 적어야 돼요? 뭐 잊히다, 뭐 잊어지다. 몇 개 해볼까요? 믿겨지지 않는다. 내가 그와 헤어지다니 믿겨지지 않는다. 믿기지. 요 믿어지지와 알아 바꾸세요. 또 생각되어지더라 이런 것들. 생각되더라 이렇게 바꿔 써야겠죠? 뭐 파인 이런 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페인 패였다. 못 먹어요. 파인이라든가 펜 이런 식으로 바꿔 써야죠. 그쵸? 좋아요. 세 번째. 자, 피동 표현을 자주 쓰는 이유 뭘까요? 자, 의도적으로 주어를 숨기고 강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조난자들이 구출되었다라고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조난자들이 주어가 구출되었다, 즉 구출당했다는 사실만 중요하죠. 근데 이거를 사실 능동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구조자들이 조난자들을 구출했다라고 쓰잖아. 그럼 사실 이게 강점이 어디로 가? 강세점. 구조자들이. 그냥 이걸 강조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난자들에게 집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어를 숨기고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주어가 사라졌죠. 그리고 조난자들이 구출되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뉴스 기사 같은 데서 많이 씁니다. 두 번째, 책임을 회피하려고 쓴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 아닌데 제가 초등학생 때 어떤 애가 수업을 듣기 싫어하는지 음악 시간 초등학교 때 의자를 던진 다음에 창문을 깨는 애가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화가 나서 물어봤을 거야 그 학생한테. 너 뭐 하는 짓이니? 창문이 깨졌어요. 거기서 네, 제가 창문을 깼어요. 라고 해 아니면 창문이 깨졌어요 라고 해. 네, 창문이 깨졌어요 라고 한단 말이야. 주어를 숨김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라는 거죠. 또 점선의 표현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수영이가요.
과제 준비를 너무 잘해온 거예요. 수영이라는 학생이. 그랬더니 그거를 본 선생님이 너무 감동을 해서요. 아이고 수영아 너무너무 준비 잘했다. 이번 팀플 발표 너무 잘하던데? 맞아요. 제가 했잖아요. 당연히 잘하죠. 라고 해요. 아니면은 우리 팀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잘 된 것 같아요. 라고 해요.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잘 됐어요. 됐어요. 피동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도 가져다 줄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항상 이런 표현들을 주의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까지 있구나. 피동 표현에서 능동 표현으로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흐리다는 그냥 흐리다 아니에요? 아니, 날씨가 풀렸다. 주어를 상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러면은 누구가 날씨를 풀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께서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를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능동으로 바꿀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자, 다섯 번째. 우리가 그 영어식 번역투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은 옛사람들에 의해 지어졌다. This building is built by old people.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해? 수동태 표현이니까 어떻게 써? 이 건물은 사람들에 의해 지어졌다.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Now, that's the problem. This is Korean. So, what can I do? Just translate it like this. 이 건물은 옛 사람들이 지었다. That's right. This is correct answer. 이 건물은 옛 사람들이 지었다. Listen and repeat. 이 건물은 옛 사람들이 지었다. Again. 이 건물은 옛 사람들이 지었다. Good job, students.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 건물은 옛 사람들이 지었다. 여러분들은 외국인 아니잖아요. 건물이 한국인 아닙니까? 좀 자연관습인데요. 이런 친구 없어서 다행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알겠죠? 네 번째입니다. 사동 표현이죠. 사동 표현의 실질적인 뜻은 뭐예요? 주어가 시키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어가 객체에게 시키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 주어가 객체에게 시키는 거면 당하는 게 누군 거야? 객체, 즉 목적어나 부사어가 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돼요. 객체가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문장 해석상 약간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 그냥 목적어나 부사어가 당하면 사동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문장 예시로 보시면 편해요. 내가 얼음을 얼렸다. 야, 얼림 당한 게 뭐야? 얼음은 문장 선물 뭐에 해당돼? 야, 얼림 당한 게 목적어다겠지. 그럼 피동이야, 사동이야? 사동이야. 그냥 끝. 이렇게 보는 거야. 내가 책상을 옮겼다. 야, 옮김 당한 게 뭐야? 책상 문장 선물 뭐야? 목적어지. 목적어가 당해서 그럼 뭐야? 사동이야. 내가 희령이를 재웠다. 재운 당한 게 뭐야? 희령이야. 뭐야? 목적어지. 그러니까 사동이야. 목적어 당했잖아. 내가 고기를 재웠다. 양념된 고기를 재웠다. 야, 뭘 재웠어? 고기. 목적어가 당했지. 그럼 피동의 사동이야. 바보 멍청이죠. 원래 고기를 재우다 이게 원형이죠. 너여분들 요리를 안 해봐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딴 게 아니라 얘도 단형사동이 있고 단형사동이 있죠. 단형사동 뭐 알죠? 이희리기 우구주. 단형사동은요. 뭐게 하다, 시키다 넘어갈게요. 자, 주동 표현 있습니다. 한번 바꿔볼게요. 수민이가 책을 읽었다. 자, 수민이가 뭐에 해당돼요? 주어. 책을 뭐에 해당돼요? 목적어. 읽었다 뭐에 해당돼요? 서술어. 너네 너무 잘한다. 그럼 이걸 사동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새로운 주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수민이에게 책을 읽혔다로 가겠죠. 그럼 수민이에게 주동 표현의 주어가 뭘로 바뀌었어요? 부사어로. 목적어는 그대로. 읽혔다는 서술어. 그러니까 여기서 읽다라고 얘기를 한 단어가 읽히다라는 단어로 사동 사가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사동 표현의 해석은 또 이제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주의사항들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바로 직접 사동과 1번이라 할게요. 간접 사동이 있다라는 거죠. 2번이라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파생적 사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 바로 여기 있는 1번과 2번이 둘 다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용규가 건우에게 옷을 입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건우야 우리 옷 갈아입자 하고서는 옷을 직접 갈아입힌 걸 수도 있고 혹은 아유 건우 이 시대 때이 녀석아 옷 좀 입고 댕겨라고 하면은 건우가 용규 쌤은 나한테만 뭐라 그래 하고서는 건우가 어디 떨레떨레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온 거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통사적 사동, 그러니까 장형 사동 같은 경우에는 2번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규가 건우에게 옷을 입게 했다라고 적으면 건우가 직접 나와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갈아입고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옷 입고 와라? 빨리 입고 와! 하면 건우가 하면서 갈아입고 왔다는 거죠. 야 했다는 거예요. 건우가 이제 하고서는 이제 갈아입고 왔다는 거죠. 이중사동은 쓰는 게 좋다 안 좋다? 지양해야 된다. 지용은 뭐야? 지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소개시키다 이런 거는요. 소개하다. 교육시키다 이런 거는요. 교육하다. 우리가 평소 쓰는 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꿔 쓰는 게 좋고요. 또 이중접사 사동을 써도 됩니다. 이중접사 사동이 뭐냐? 예를 들어 재우다야. 아이를 재우다. 자, 이, 우, 다. 보면은 여기 지금 이랑 우가 지금 접사가 두 개가 쓰였거든요. 근데 이건 괜찮다 이거예요. 채우다는 차, 이, 우, 다. 띄우다는 뜨, 이, 우, 다. 세우다는 서, 이, 우, 다. 태우다는 타, 이, 우, 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알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중 사동 안 됐잖아요. 이중 피동 사동 다 쓰면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동 더하기 피동은 되죠. 이거는 이제 직접 구성 성분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사동사에 피동 접사가 붙는 꼴은 괜찮다는 거.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밝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어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붙이면은 밝히가 뭐가 되는 거야? 어근이 되는 거고 어지다가 접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형태가 괜찮아. 자, 예를 들어서 물론 1학년 친구들은 제가 방금 한 설명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만 보세요. 먼저 빛이 밝다야. 빛이 밝다라고. 알겠어? 빛이 밝다야. 빛이 밝다. 뭐 능동문이겠죠. 주동문일 수도 있고. 이걸 사동문으로 바꿔볼게. 용규가 빛을 밝히다. 밝혔다라고 할게. 빛을 밝혔다예요. 빛을 밝혔다. 밝힘 당한 게 뭐예요, 지금? 문장 선문 뭐에 해당돼요? 목적어가 당했네, 뭐예요? 좋아요. 자, 이거를 다시 피동으로 바꿔볼게요. 뭐 하면 돼요? 빛이 밝혀졌다. 밝혀짐 당한 게 뭐예요? 빛. 밝혀짐 당한 게 뭐예요? 당한 게 뭐예요? 빛. 뭐가 당했어요, 문장 선문? 주어가 당하면 뭐예요? 피동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구나. 여기서 밝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근으로 쓰이고, 어디다가 지금 접점을 쓰여서 된 거다. 밝혀지다. 라고 얘기를 하는 단어가 형성이 된 거다라는 거죠. 그럼 밝혀지다는 파생 합성어 중에 뭐야? 파생어겠다. 이게 직접 구성 성분이에요. 중요하죠.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은 용주는 상당히 좋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어? 아주 그냥 따봉따봉 따따봉이야. 네, 21살이에요. 아주 짱짱이야, 짱짱. 어? 아주 띵호와요, 띵호와. 우리 엄마가 맨날 이렇게 쓰는데. 확실히 즐거웠어. 그지, 그지, 감각이 젊지. 혹시 21살 안 들으시나요? 젊지. MZ시라고. 오늘 내가 돈가스를 튀겼거든. 보시더니 와, 개 맛있다라고 하셨어. 그랬어. 자, 인용 표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집중을 해줘야 되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직접 인용 같은 경우에는 큰 따옴표하고 라고, 간접 인용 같은 경우에는요 뭐뭐고. 근데 라고 뭐 이거 하고도 괜찮아요. 네. 네, 이게 어떤 식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뭐 어떻게 되는지가 조금 결정되는 편입니다. 네, 가격은 1인당 22,000원이고요. 뭐 먹을만 했어요. 테라스가 예뻐서 바다를 보면서 먹는다는 점에서는 뭐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이거야. 딸이 어제 나에게 내일 집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게 직접 인용이죠. 어떻게 볼까? 내일 집에 오늘 집에 오겠다고 말했다. 이렇다. 어제 내일 어제 내가 선생님께 오늘 거기에서 함께 출발하자고 말씀드렸어. 뭐 하십시오처럼 바꿔볼게요. 자, 그럼 여기가 청유문이죠. 얘가 청유문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직접 인용도 청유문을 바꿔야죠. 어제 내가 선생님께 내일 여기겠죠. 여기에서 간접 인용 때는 거기지만 직접 인용이니까 여기에서 가자고 해야 돼. 출발하시지요. 아까 전에 뭐 하시지요였죠. 그러니까 이게 하우처럼 바꾸라고 하면 뭐라 써야 돼? 라고 말씀드렸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부분들이 헷갈립니다. 요게 헷갈려요.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어 표현은. 예를 들어서 요약이구나 라고 말했어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감탄문이잖아. 요약이라고 말했어. 그냥 똑같이. 평서문처럼 쓰면 돼. 그러니까 모약이라고 말했어를 만약에 해라체의 감탄문으로 쓰라고 해.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위에처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형 표현이 이게 헷갈려요. 평생 살아라 라고 말했어. 평생 살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문을 썼을 때 라고가 붙는다라는 거. 라구요. 알겠죠? 몇 번이죠? 6번. The last thing is very simple. Focus on, concentrated on with students. Hey, hey, good boy, good girl. Hey, show up, show up. Yo. 부정 표현. 의지 부정이 있고요. 능력 부정이 있어요. 의지 부정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의지가 없는 것들. 예를 들어 얘를 짧은 부정문으로 하면은 이제 안 땡땡땡.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줄임말이에요. 부정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나 안 먹어 하면 뭐야? 의지 부정의 짧은 부정이라는 거죠. 능력 부정은 뭐예요? 아, 김부정문이죠. 이건 뭐야? 뭐뭐 아니하다. 그러니까 안 하다. 뭐 이런 것들 쓰는 거죠. 나 먹지 않아. 나는 이제 먹지 않아. 나는 이제 술을 마시지 않아. 하면 뭐야? 의지 부정이죠. 김부정문이라는 거예요. 능력 부정은요? 못 뭐뭐죠. 이것도 못이고 부정부사예요. 김부정문은요? 뭐 못하다. 나 못 먹어. 알러지 때문에. 나 이제 술 못 먹어. 하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용규는 여자친구 없었을 때 여자친구를 안 사귀었던 거고 양은찬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양은찬이라는 친구는 아직 못 났어. 양은찬은 여자친구를 못 사귀는 거죠. 각이 딱 나오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찬은 능력이 없는 거고 오용규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능력은 있는데 의지가 없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아니지. 나는 의지를 가지는 순간에 생길 수 있으니까 다르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자, 세 번째. 상태 부정입니다. 이거는 형용사의 부정이에요. 어떤 거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난 아름답지 않아. 예쁘지 않아. 더 좋은 사람 만나 왜? 어때? 아름답다는 형용사잖아. 여기에 부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의지나 뭐 능력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몸문 앞뒤를 바뀌는 조기나 서지 클로게는 X 칠게요. 어떤 의지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그 상태, 성질과 상태만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야. 알겠어? 근데 기본적으로 형용사는 청유문이나 명령문을 못 쓰잖아요. 야, 예뻐자. 예뻐라. 안 된단 말이야. 얼마나 폭력적이야. 그지? 능력으로 의지로 되는 게 아닌데 예쁘다는 거 타고나는 거잖아. 오히려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뭐 적당하게 돌려서 이제 청유문이나 명령문으로 쓸 수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뭐 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지 마라, 아프지 마세요 이 정도로 명령문이나 청유문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일반 부정이에요. 위에 1번부터 3번까지 전부 아닌데 부정하면 일반 부정이다라는 거죠. 비가 내리지 않는다. 내리다는 동사잖아. 그러니까 형용사도 아니지. 이거 비가 내리고 마는 거는 뭐 의지나 능력 문제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 부정에 갑니다. 라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들? 네.